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뭐 육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정보를 많이 얻는데요. 이제 그런 교육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요거 주제로 좀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딱 있어가지고 콘텐츠를 이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대기자TV라고 이제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그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아정신과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정보가 사실 많아져가지고 많은 거는 아는 건 좋긴 한데 이제 가끔 이제 환자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의학 용어로 가끔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ADHD인 것 같아요.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치료 계획이나 진단명을 다 미리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 처음에 진단을 하시기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했었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아이의 날것의 그대로를 보여줘야 이제 진단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를 듣다가 정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콘텐츠 주제는 바로 이제 환자의 언어와 의사의 언어의 온도차입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처음 내원을 하시면 환자의 주소, 즉 칩 컴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환자가 가장 주되게 관심 있어 하는 사항, 걱정하는 사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에게 하소연하는 주된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차트에 그대로 기입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치료학을 처음에 배울 때도 가장 포인트가 이제 환자의 언어로 그대로 기입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앞니가 하늘로 날아가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대로 다 기입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진단명이나 아니면 이제 의학 용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게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교정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점들을 사실은 이제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모든 점들을 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다 모두 이제 그 골격적인 그 차이도 있고 치아 모양의 한계, 나머지 치아 뭐 건강, 잇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치료의 한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사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표가 상충을 하다 보면 환자의 이제 CC, 환자가 관심 있어 했던 주된 사항, 그거를 사실은 치료 계획 1순위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주소는 그만큼 이제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내가 처음에 교정 치료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한 그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정치료를 많이 받을 때 교정치료만 한다고 해서 똑바르면서 기능도 다 완벽하게 되고 봤을 때 앞에서 각도도 뭐 딱딱딱 맞춰져 있고 뭐 이렇게 다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정치료는 이제 치료하는 수단인 거고 결과는 이제 어떤 파트를 목표치에 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포인트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주소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부정교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턱이 나온 경우를 부정교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뭔가 턱이 안 맞는 경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정교합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치아 배열이 가전화하지 않거나 위아래에 맞물린 상태가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서 심미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골격적인 문제가 없고 치아만 터져도 부정교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에서부터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부정교합이에요 이런 주소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아이가 뭐 턱이 나온 것 같아요. 아이가 주걱턱이 될까 봐 좀 걱정이에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사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끔 이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돌출입 교정하러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돌출입 교정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돌출이라고 느끼셨는지 사실 의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출이 되려고 하면 코가 낮은 경우도 있고요. 무턱인 경우도 있고요. 여기 상악골 자체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자체가 위아래 뻗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아래턱이 나와가지고 턱부터 같이 돌출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돌출입 교정하러 왔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자세하게 내가 뭐 입을 다물었을 때가 뭐 입이 나와 보이는지 웃었을 때 치아가 뻗어져 보이는지 아니면 앞모습이 괜찮았는데 옆에서 좀 입이 나와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제 교정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끔 또 이런 경우 제가 교정이 필요한가요? 정말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교정이 필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떤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 사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 쪽으로 뭐 달라지고 싶은 파트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뭐 씻거나 기능을 할 때 어떤 파트가 불편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교정이 막연히 필요한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치아 모형이나 이런 것처럼 치아가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환자분들이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교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사실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의사목이지, 사실 내가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주관적인 파트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도 내가 정확하게 뭐 교정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부분이 이제 조금 불만이고 혹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상담을 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이제 걱정되는 부분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경우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상담 실장님만 통해 가지고 내가 뭐 말했던 주소, 뭐 돌출입 교정이에요, 아니면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소가 적어져서 이게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담당 의사는 그 자료하고 그 주소만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진 상담은 꼭 직접 담당 치료를 하실 교정 원장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